팔짱의 행렬하고 행렬식은 뭐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 용어 정의만 잘하면 뭐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애초에 고안되게 된 게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 행렬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행렬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좀 참고로 알고 어, 이 8장의 내용은 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행렬, 또 행렬 벡터 내적과 행벡터, 또 열벡터의 내적과의 관계, 그런 것들 성질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행렬하고 선형 연립방정식의 미지수를 어떻게 결부해서 미지수를 구하는지, 뭐 여러분들이 다 해본 거예요.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다 적용했던 방법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 용어만 좀 잘 정의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렬식, 모든 행렬에는 이제 값이 존재하는데 그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사러스 방법이라든지, 또 라플라스 소거법이라든지, 또 기본 연산, 여인수 그 전개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렬식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뭐 그것도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쭉 같이 한번 보면 이해 안 될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린 방정식의 그 미지수를 찾는 뭐 그런 우리가 이제 그 크라머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소개가 돼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행렬, 역행렬이 좀 어, 개념이 행렬에서 중요한 개념은 이제 물론 용어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역행렬하고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 정도만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기본 그 개념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이 벡터하고 스칼라를 구분할 수는 있겠죠, 다. 그렇죠?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는 벡터, 크기만 있는 건 스칼라. 뭐 그런 개념. 그 다음에 행렬의 상등. 어떤 A 행렬하고 B 행렬이 상등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행렬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원소들이 다 성분들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이 같아야 된다. 뭐 그런 개념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방행렬은, 행렬은 행과 행의 행과 열로 표시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열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행과 열의 크기가 같은 걸 우리가 정방행렬 또는 사각행렬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렬의 대각 요소만 1이고 나머지 요소는 제로인 거를 우리가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스칼라 행렬은 대각 요소 행렬이 1이 아닌 어떠한 값을 갖고 있는 행렬, 그걸 우리가 스칼라 행렬이다 이렇게 이제 또 다른 말로 명명을 붙인다. 그 다음에 대각 행렬은 그 대각 요소만 존재하는 행렬을 우리가 대각 행렬, 나머지는 전부 제로인 행렬. 그 다음에 위삼각 행렬은 행렬 중에 대각 행렬을 중심으로 위쪽은 원소 성분을 어떤 값을 갖지만 그 밑에 부분은 제로인 원소 성분을 갖는 거를 우리가 뭐 위삼각행렬 또는 그 반대로 아래 삼각행렬 뭐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음. 그래서 행렬은 우리가 뭐 공학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뭐 하여튼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는 다 행렬을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행렬은 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미지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고안된 어,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행렬은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숫자나 또는 문자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다.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행렬은 이런 소가로나 대가로로 이렇게 꺾기가로로 행렬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행렬은 어, 그 행렬의 행의 크기 또 열의 크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렬은 행과 여기 요 행과 또 이렇게 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개념.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이행의 3열 행렬, 또 얘는 삼행의 2열 행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삼행의 또 3열 행렬이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정방행렬 또는 사각행렬 뭐 이렇게 이제 행과 열의 크기가 같은 행렬을 그렇게 이제 명명하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제일 위의 행을 뭐 제1행 또는 제좌측 행을 열을 제1열 뭐 이렇게 이제 그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렬은 어, 행의 크기와 열의 크기로 행렬의 크기를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어, 행이 m행이고 n 열이 n열일 경우에 m 곱하기 n 행렬이다. 뭐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렬은 이렇게 고딩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는 엄격하게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어, A 그 인쇄하지 않고 이렇게 필기체로 저기 그 쓸 때는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구분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행렬 중에 한 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행을 우리가 행 벡터다. 행 벡터 행렬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한 열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행렬을 열 벡터 행렬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건 뭐 다 그래서 예제 1번 같은 경우에 행렬의 꼴을 이렇게 설명하라 그랬는데 얘는 일행 그렇죠? 3열 행렬 또는 2번 같은 경우는 2행의 1열 행렬 그렇죠? 또 3번 같은 경우에는 2행의 2열의 정방행렬 이렇게 또 1번은 이거는 행 벡터 행렬이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열 벡터 행렬이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다 이해 뭐 모르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어, 164페이지에 행렬의 상등관계.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두 행렬의 상등 같아지려면 각 원소들끼리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개념들. 그래서 뭐 그 성질을 상등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미지수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2x2 행렬의 상등관계를 이용을 해서 어,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미지수 A, B, C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다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165페이지에
행렬의 종류. 얘는 어, 이제 우리가 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 정방행렬, 정사각행렬, 행과 열의 크기가 같은 거를 정의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개념으로 그다음에 대각행렬은 주대각선상의 그 주대각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다 제로인 거를 우리가 대각행렬이라 그랬죠. 그렇죠? 특히 그 주대각 원소가 1인 경우를 단위행렬 i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삼각행렬을 그 우리가 그 대각행렬을 기준으로 미 아래가 제로인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삼각행렬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그 다음에 모든 행렬의 요소가 제로인 행렬을 영행렬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치행렬은 행과 열을 자리바꿈한 거를 전치행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 행렬이 있으면 A 행렬의 전치행렬은 A의 트랜지션해서 AT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개념. 그 다음에 대칭행렬은 어, 대칭행렬은 그 행렬이 대칭행렬은 행렬과 전치행렬이 같은 행렬을 우리가 대칭행렬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렬에 전치시켰을 때 에, 마이너스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행렬이 되는 거를 우리가 반대칭 행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표시 기호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성질을 이제 나타내는 용어들이 그런 용어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행렬 A가 이렇게 정의가 될 때 정치 행렬을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은 행과 열을 자리바꿈한다 그랬으니까 뭐 전치 행렬 구하는 방법은 얘가 뭐예요? 어, 전치 행렬은 행렬 A가 정의가 되면 얘는 1, 0, 4에 마이너스 1에 2에 제로에 제로에 3에 마이너스 1에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뭐 다 쉬운 거예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어, 행렬의 연산. 행렬의 연산은 뭐 우리가 연산에는 합과 차와 또 곱,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행렬의 연산을 하게 되는데, 행렬의 합은 그 이렇게 같은 요소끼리, 그러니까 일단은 조건이 합과 차를 계산하는 조건은 두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음, 그래서 크기가 같으면은 같은 위치의 요소끼리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또 차도 차 행렬의 차도 같은 요소끼리 빼주면 이렇게 정의가 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 행렬의 합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지만 행렬의 차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행렬 A가 정의가 돼 있고 B가 정의가 돼 있으면 A 플러스 B, B, A 마이너스 B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요거는 따로 안 해볼 테니까 그 계산은 각자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행렬과 스칼라 값의 곱, 어떤 스칼라 K하고 행렬 A가 정의가 될 때 KA는 각 요소의 K 스칼라 값 K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뭐 그런 얘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행렬의 곱. 행렬의 곱은 여러분들이 조건이 있어요. 얘는 앞 행렬의 열과 뒷 행렬의 행이 일치해야지만 행렬의 곱이 있다. 그쵸? 행렬의 곱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 행렬과 요 뒷 행렬의 곱을 계산하면 여기가 m하고 여기가 n, 또 n 곱하기 q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과값은 행렬의 결과값은 크기는 m 곱하기 q가 된다. 그쵸? 이제 그런 조건을 맞, 앞 행렬의 열, 뒷 행렬의 행이 크기가 같고 계산 결과는 m 곱하기 q 크기로 행렬 C가 정의가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표시기호로 쓰게 되면 뭐 이렇게 되는데 8-5처럼 되는데 뭐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렬의 곱의 성질은 이렇게 스칼라 값 C하고 행렬 A, B를 곱하면은 C를 어디에서 곱해주나 한 번만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뭐 이런 개념으로. 그 다음에 행렬 A, B, C를 곱해주면 어느 거를 먼저 두 개를 곱해서 나머지 한 행렬하고 계산을 해도 같은 결과다. 그렇죠? 요런 법칙도 분배 법칙도 성립이 됐죠. 그렇죠? 이런 분배 법칙도. 그 다음에 단위 행렬 i를 어떤 행렬 a에 곱해주면 자기 자신의 행렬 a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의 결과를 전치시키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런 성질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만한 성질들인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 행렬의 곱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아무튼 그다음에 그 168페이지에 행렬 A하고 행렬 B가 이렇게 존재할 때 행렬 A하고 행렬 B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일행의 3열이죠. 얘는 3, 삼행의 1열이죠. 그럼 얘 결과는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 행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플러스가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반대로 B 곱하기 A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첫 번째는 B 곱하기 A는 3 곱하기 1 곱하기 3이 되니까 크기가 3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결과값은 이렇게 첫 번째 요소가 B1 곱하기 A1, 그 다음에 B2 곱하기 B1 곱하기 A2, 그 다음에 B1 곱하기 A3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은 마찬가지로 요 A 행렬하고 B 행렬의 곱을 하게 되면 A 행렬 곱하기 B는 얘는 뭐예요? 2 곱하기 2죠. 얘는 2 곱하기 1이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A 행렬 곱하기 2x2 A 행렬 2x2의 B 행렬을 곱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 두 행렬의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어, 여기가 지금 예제가 169페이지에 예제 5번이 없네.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한 번만 계산해 볼까요? 얘를 A 행렬 곱하기 B,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이다. 얘는 얼마예요? 4 곱하기 5 플러스 3 곱하기 7. 그쵸?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6 플러스 3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10, 5죠. 2 곱하기 5 플러스 1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6 플러스 1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20, 41이죠. 그렇죠? 41, 얘는 24, 24, 48이 되겠죠. 얘는 17 이렇게 되겠죠. 얘는 12, 8, 20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아무튼 이 곱을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줄 알면 되겠다. 다음은 그러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게 행렬의 곱에서는 그 어, 앞 행렬의 그 행하고 뒷 행렬의 열의 크기가 그 계산 결과가 이제 결정이 되는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행렬에서는 뭐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다음은 행렬의 그 개념에서 조금 그 이렇게 행렬하고 벡터 개념하고 상호 같은 듯 하면서 또 차이 나는 게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벡터를 표현할 때 벡터는 뭐예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벡터 A, 벡터 B를 표현할 때 그런 성분으로 표현하잖아요. x, y, z 값이 벡터가 얼마냐. 그래서 이렇게 벡터 A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죠? 얘는 그러면 뭐예요? 행 벡터죠. 행 벡터 행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A1, A2, A3. 근데 벡터는 벡터 개념은 뭐예요? 요게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벡터 A를. 그거를 행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B 벡터는 행렬로 이렇게 B1, B2, B3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얘를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X, Y, Z 성분으로. 그렇죠? 자, 요 두 개의 벡터를 A, B 벡터를 우리가 얘를 B 두 개의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내적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적을 시키게 되면은 A 벡터 B 벡터를 내적을 시키게 되면은 A의 크기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요거의 코사인의 세타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벡터에서는
요 벡터 A하고 벡터 B는 IJK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II는 0도고 사이각이 IJ, IK의 관계는 90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90도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제로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를 행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 벡터 내적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는 무슨 값이에요? 스칼라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A1, B1 부터 AN, BN까지. 그렇죠? N은 그 크기, 벡터의 크기 n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예, 그렇게 표현을 어,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음, 근데 행 벡터에서는 우리가 벡터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벡터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죠. 그렇죠? 음, 그러잖아요. 어, A 도트 프로덕트 B나 B 도트 프로덕트 A나 얘는 요거의 절대값의 사이값 코사인 세타니까 얘나 같잖아요. 그쵸? 근데 행렬에서는 어때요? 이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죠. 그쵸? 음, 그런 그 차이점들이 그러니까 내적에서는 행벡터 행렬을 행벡터 행렬을 곱을 했을 때는 내적이 성립이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지만 행렬의 곱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같은 듯 하면서도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벡터 행렬하고 그 행렬의 곱에 있어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음, 요까지 됐죠. 그렇죠? 음. 그 설명이 170페이지까지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1그 8.3절에 행렬과 선형 연립 방정식과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렬은 원래 연립 방정식의 미지수를 찾기 위해서 고안되는 어,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열림 그 미분 방정식 풀이를 할 때 다 썼던 방법들이죠. 그렇죠? 이런 그런 상태 방정식을 AX는 B제차항 R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어, 행렬 A, 행렬 열 벡터 행렬 X는 B제차항 그 행렬 R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연립 방정식을 이런 행렬로 변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첨가 행렬에 대한 뭐 정의가 이렇게 나오는데 첨가 행렬에 대한 정의는 행렬 A에다가 B제차항을 이렇게 추가한 거를 첨가 행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행렬을 좀 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다음은 요까지 이제 행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8.4절에 행렬식의 정의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행렬식은 행렬하고는 다르죠. 행렬식은 어, 행렬의 어떠한 고유한 값을 우리가 행렬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칼라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렬식은 행렬은 소가로나 꺾기가로, 대가로로 표현을 했는데 이 행렬식은 일자가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일자가로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디터미넌트 A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터미넌트 A. 얘는 행렬식의 값을 의미를 하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식을 이렇게 2차 행렬식, 3차 행렬식을 일자가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2차 행렬하고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게 행렬인지 행렬식인지 이제 엄격하게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렬식의 표시 방법은 이렇게 디터미넌트 A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A 행렬 A의 일자가로로 이렇게 각 성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행렬식은 어떤 행렬의 값을 의미를 하는데 그 값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요 대각선 성분은 A11 곱하기 A22 마이너스 A12 곱하기 A21 뭐 이렇게 이제 행렬식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사로스 방법이라 그래요. 아무튼 뭐 2x2 행렬에서는 행렬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 3차 행렬이라든지 또 차수가 높은 행렬에서는 그런 사로스 방법을 적용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여인수 정계법이라든지 또 기본 행연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행렬식을 계산해 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사로스 방법 또 여인수 전개법 그걸 특별히 라플라스 전개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3차 이상의 고차 행렬식에서 적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 기본행 연산은 기본행 연산법은 3차 이상의 고차 행렬식에 적용이 되는데 얘는 가우스 소거법이라고도 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 번만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그렇게 골치 아픈 것도 없고 용어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되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먼저 사로스 방법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사로스 방법은 그대로 2차 행렬에서는 이렇게 아까 계산해 봤죠. 이런 방법을 사로스 방법. 3차 행렬에서는 행렬이 이렇게 정의가 되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사로스 방법이다. 그래서 뭐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뭐요 요소 그러니까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면은 세 요소씩 이렇게 거치도록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플러스 요거 값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요거 값이죠. 세 개 요소. 요거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요 요소가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요소가 요게 요거죠. 그 다음에 요 요소가 요게 마이너스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요소가 이렇게 해서 요게 플러스 요 요소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요 대각선이 요 요소인 거죠.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사노스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를 뭐 몰랐었을 뿐이지 다 적용해서 행렬식을 계산했던 방법을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요 예제 6번 같은 경우도 뭐 따로 계산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94 뭐 이렇게 계산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사러스 방법에 의해서 뭐 행렬식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을 써주면 되고 여인수 전개법은 여인수를 어, 정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인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여인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요게 여인수예요. aij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다. 여기서 m의 ij는 소행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여인수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행렬을 써주는 거죠. 부호는 이렇게. 그걸 우리가 여인수 정계법에 의한 행렬식 계산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사러스 방법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특별히 명명을 한 것뿐이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소행렬식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하면 이렇게 소행렬은 M11은 A11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A12는 A의 원투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 A13는 이렇게. 요거는 2x2의 사러스 방법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소행렬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여인수는 A11의 여인수는 마이너스 1의 요거죠. 소행렬의 부호를 정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소가 A11, A의 12, A의 13 여인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행렬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려면 이제 요 여인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줘요. 어떤 수식으로 쓰냐면 이렇게 써주게 된다. A11 곱하기 여인수 A11, A의 12 곱하기 여인수 A의 12, A의 13 곱하기 여인수 13 이렇게. 그쵸? 그거를 그대로 쓴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쵸? 음, 요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쓰게 되면 표시를 쓰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사로스 방법하고 동일하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한 번씩 해보면 큰 어려움은 없고 그거를 예제 뭐예요? 예제 사로스 방법 여인수의 전개법에 의한 방법으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얘를 디터미넌트 A를 계산을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17 곱하기 뭐예요? 얘는 3, 8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얘는 얼마예요? 1, 8, 16 마이너스 4. 그쵸? 플러스 4 얘는 1, 3, 16 마이너스 1.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쵸? 뭐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어, 각자 해보면 이렇게 제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쵸? 음, 아무튼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173페이지 여인수정계법 예제 7번 175페이지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 어,
세 번째 기본행 연산. 요거는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데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행렬의 기본 성질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행렬의 기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삼각 행렬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을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삼각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그 뭐 자리 바꿈을 한다거나 행과 열을 교환을 한다거나 또는 일행 곱하기 어, 그 스칼라 값을 하고 마이너스 그 몇 이행을 해서 이제 그 배수로 만든다거나 뭐 그런 기본 행렬식을 이용을 해서 그 행렬을 대각 요소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그러니까 삼각 행렬 요소를 만드는 거죠. 대각 그러면 대각 행렬만 곱하면은 그 행렬의 값을 행렬식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도록 만드는 게 요 기본행 연산법이에요. 이제 그런 방법인데 요거는 좀 설명이 어, 좀 이렇게 한 번에 쭉 설명이 돼야 돼서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좀 쪼개질 것 같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 기본행 연산부터 175페이지부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요까지 질문이 있나요?